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29일 월요일 딥다이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벌써 올해의 마지막 주가 시작됐네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흥미롭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시장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른 얼굴을 보여줄 수 있나 싶어요. 한쪽은 정말 뜨거운 파티가 열리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거의 한겨울이더라고요. 오늘 이 두 가지 핵심 자산,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왜 이렇게 다른 길을 걷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의 핵심은 바로 그 극명한 온도 차이가 될 것 같아요. 같은 한국 경제 안에서 같은 시점에 왜 어떤 자산으로는 돈이 막 몰려들고 다른 시장에서는 돈이 딱 멈춰 서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들여다보는 거죠. 단순히 현상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투자 심리나 시장의 동력까지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아마 2026년을 준비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들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뜨거운 곳, 주식시장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2.20%나 급등해서 4,220선을 회복했어요. 코스닥도 1.40% 올랐고요. 아니 사실 연말이라 다들 좀 차분하게 마무리할 줄 알았는데 이건 거의 막판 스퍼트 수준인데요? 이게 그냥 연말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른 흐름이 있는 걸까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물론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작용했죠.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구조적인 힘이 시장을 밀어올렸다고 봐야 해요. 그리고 그 힘의 진원지는 단연 반도체였습니다. 역시 반도체. 네, 특히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은 이번 상승의 성격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그 투자 경고 종목 지정됐다가 풀린 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걸로 잠시 거래가 멈췄다가 풀리자마자 6% 넘게 폭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우려, 이거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오른 거 아니야? 하는 그 걱정을 힘으로 그냥 찍어 눌러버린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선언이라는 표현이 딱 맞아요. 이건 투자자들이 그냥 좋은 주식을 샀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예요. 시장이 단기 과열 우려보다는 AI가 이끌 장기적인 반도체 수요, 여기에 훨씬 더 큰 돈을 베팅하고 있다는 걸 증명한 거죠. 그동안 투자 경고라는 규제가 마치 용수철을 억지로 눌러놓고 있었는데 그대 풀리자마자 그냥 폭발적으로 튀어오른 겁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도 2% 넘게 오르면서 힘을 보탰으니까요. 이거 반도체 업종 전체가 시장의 주인공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한 거네요. 근데 이 온기가 다른 곳으로도 좀 퍼졌나요? 아니면 반도체만 뜨거웠던 건가요? 다행히 온기가 좀 퍼져나가는 모습도 보였어요. 자동차 부품주인 현대모비스가 2.37% 상승한 게 좋은 예시죠. 이건 반도체에서 시작된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다른 핵심 수출 업종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심어준 거거든요. 반도체가 저렇게 잘 나가면 결국 다른 산업에도 좋은 영향이 있겠지, 이런 논리가 힘을 얻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시장 전체가 들썩이는 분위기 속에서도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현대백화점 같은 내수주는 오히려 하락 마감했더라고요. 이걸 보면 이 뜨거운 열기가 아무데나 퍼지는 건 아니고 돈이 굉장히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시장은 아무거나 사도 오르는 그런 시장이 절대 아니에요. 돈이 몰리는 곳으로만 더 집중되는 아주 영리하고 까다로운 시장이죠. 이런 주도 업종과 함께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곳이 바로 신규 상장주 시장인데요. IPO 쪽이요? 네, 자료에 언급된 산미금속이나 세미파이브 같은 종목들이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건 시장의 관심이 IPO나 스펙 같은 쪽으로도 활발하게 쏠리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스펙이요? 비상장 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서류상 회사. 그러니까 이미 검증된 대형주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 가능성에 베팅하는 모험적인 자금도 시장에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시장이 건강하다는 증거 중 하나예요. 안정적인 투자와 모험적인 투자가 공존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자, 그럼 이 영리하고 때로는 모험적인 돈들이 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돈의 흐름을 추적해보면 이 모든 그림이 훨씬 더 명확해져요. 이번 상승의 주체는 명확하게 외국인 투자자였어요. 자료를 보면 외국인은 순매수를 기록한 반면에요, 기관하고 개인은 오히려 소폭 순매도 했죠. 국내 투자자들은 연말에 이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데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다 받아주면서 지수를 더 끌어올린 거군요. 아니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연말에 공격적으로 나선 걸까요? 그 답은 환율이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29.8원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데이터, 즉 원화 가치가 강해졌다는 사실의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야 해요. 이게 그냥 달러가 약세라서 원화가 반사이익을 본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당시 다른 통화 대비 달러 가치는 비교적 안정적이었거든요. 아, 그건 의미가 완전히 다른데요. 네, 이건 글로벌 자금이 그냥 한국, 특히 한국의 기술주를 다른 나라보다 더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고 콕 집어서 들어왔다는 신호예요. 와, 그냥 썰물 때 해수면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에만 땅이 솟아오른 것과 같은 현상이군요. 정확한 비유예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 상승도 기대되지만 나중에 수익을 달러로 바꿔갈 때 환차익까지 두둑하게 챙길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 조성된 거죠. 이렇게 목표가 뚜렷한 외국인 자금이 유입돼서 반도체라는 심장을 강력하게 뛰게 만들고 그 피를 시장 전체로 돌린 것. 이게 바로 2025년 연말 증시를 요약하는 가장 정확한 그림입니다. 글로벌 자금이 선택한 기술주 중심의 파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주식시장은 뜨거운 돈이 어디로, 왜 흐르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줬는데 정말 흥미로운 건 그 똑똑한 돈이 바로 옆에 있는 부동산 시장 쪽으로는 전혀 흘러가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같은 유동성인데 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이렇게까지 차가운 건지 그쪽 상황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주식 시장이 하나의 거대한 용광로 같았다면 부동산 시장은 마치 여러 개의 방으로 나뉘어서 어떤 방은 미지근하고 어떤 방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느낌이에요. 2025년 부동산 시장의 키워드를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양극화죠.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에서는 여전히 견조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매물이 귀해지면서 일부 아파트는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요. 반면에 지방은 거래 절벽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군요.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 거래량까지 줄면서 침체가 깊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정말 같은 나라 시장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네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더 기이한 현상이 있어요. 바로 가격과 거래량의 불일치 현상입니다. 특히 서울시장을 보면 이 모습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자료에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정책 변수가 언급되잖아요. 잠깐만요.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게 그 일정 구역에서는 집을 살 때 실거주 목적인지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그 강력한 규제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바로 그 규제의 영향 등으로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가 이전 달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부 아파트 가격은 신고가를 찍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시장 전체의 거래는 꽁꽁 얼어붙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말 이상한데요? 보통은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가격이 올라야 건강한 상승이라고 보지 않나요? 이건 뭔가 좀 왜곡된 현상처럼 느껴져요. 바로 그 지점이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신호예요. 소수의 매물이 아주 높은 호가에 어쩌다 거래되면서 전체 집값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시장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 가격이 맞아? 하면서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관망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불확실성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공급이나 수요 측면에서 이 안개를 걷어낼 만한 단서는 없을까요? 자료를 보면 여기서도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두 가지 신호가 동시에 나와요. 먼저 공급 측면에서는 2026년의 분양 예정 물량이 약 18만 가구로 올해보다 소폭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있고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연초에 주택을 매입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공급이 늘어날 거라는 전망과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기대가 공존하는 상황이라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개 속이네요. 이러니 다들 지켜만 볼 수밖에 없겠어요?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 시장의 방향키를 쥘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역시 돈줄, 즉 대출금리입니다. 자료 마지막 부분에 아주 중요한 지적이 나오는데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상승 기조로 돌아섰다는 점이에요. 아, 결국 모든 문제는 금리로 귀결되는군요. 네, 이건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의 어깨를 직접적으로 짓누르는 요인이거든요. 제 주변에도 집을 내놓은 지 6개월이 넘었는데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다는 분들이 꽤 있어요. 데이터상의 거래 절벽이라는 차가운 단어가 실제 개인에게는 이런 막막함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1%만 올라도 매달 갚아야 할 이자가 수십만 원씩 늘어나는데 지금은 아니다.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짙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시간인 것 같아요. 한쪽은 환호하고 다른 한쪽은 깊은 한숨을 쉬는 정말 극명한 두 개의 그림이 그려지네요. 주식시장은 코스피, 코스닥이 동반 상승했고 반도체라는 확실한 주도주가 있었어요. 여기에? 똑똑한 외국인 자금과 안정된 환율이 뒷받침됐고요. 네, 정리하자면 글로벌 기대감을 등에 업은 기술주들의 선별적인 파티. 완벽한 요약이에요. 반면 부동산 시장은 혼산 속에서 숨고르기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죠.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온도 차이가 핵심이고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규제가 거래의 발목을 잡고 있고요. 여기에 결정적으로 금리 인상이라는 거대한 부담까지 더해진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연말에 왜 이렇게 두 시장의 방향성이 완전히 갈라진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 번 더 명확하게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걸 가장 큰 그림에서 보면요. 결국 글로벌 기대감과 현실의 벽이라는 두 키워드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어요. 주식시장, 특히 반도체 업종은 AI 혁명과 글로벌 기술 수요 회복이라는 강력한 기대감을 먹고 자랐어요. 이건 국경을 넘어 작용하는 힘이거든요. 여기에 원화 강세라는 우호적인 조건까지 더해지면서 외부 자금이 거침없이 들어올 수 있는 고속도로가 열린 셈이죠. 반면에 부동산은 그 고속도로를 달릴 수 없었군요. 그렇죠. 부동산 시장은 기대감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매우 현실적이고 무거운 벽에 정면으로 부딪힌 상황이에요. 그 벽은 바로 정부의 강력한 정책 규제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건 지극히 국내적인 변수이고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이 현실의 벽을 뛰어넘기엔 너무나 높은 겁니다. 결국 2025년 연말은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라는 강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시기였네요. 기대감이라는 순풍이 부는 곳으로는 뜨겁게 흘러들어가고 현실의 벽이 가로막힌 곳 앞에서는 흐름이 느려지거나 멈춰선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2020년 시장을 전망할 때도 이 두 가지, 즉 글로벌 기대감이 계속 이어질지 그리고 현실의 벽에 변화가 생길지를 계속해서 추적해야만 해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2025년 마지막 주 한국 자산시장의 상반된 두 모습을 정말 입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뜨거운 증시와 차가운 부동산. 앞으로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또 국제 반도체 수요가 정말 시장의 기대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날지, 그리고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량이 언제쯤 의미 있는 수준으로 회복될지, 이 지표들이 두 시장의 운명을 갈 바로미터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분석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는 주식시장이라는 협곡으로 뜨겁게 흘러들어가는 거대한 강물과 부동산 시장이라는 댐 앞에서 유속이 느려지며 멈칫하는 강물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이 두 강물이 계속해서 각자의 길을 갈까요? 아니면 한쪽 강물의 물길이 다른 쪽으로 방향을 트는 순간이 올까요? 만약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면 어떤 계기가 그 댐을 무너뜨리거나 새로운 물길을 터주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고민해 보시면 2026년 자산시장의 큰 흐름을 읽는 데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